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3일입니다. 오늘은 날씨는 겨울치고 날씨는 온화하고 괜찮습니다.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것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좀 동맹국이라든가 이런 동맹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를 많이 사귀고 수용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정책을 많이 펴니다. 중국도 요즘에 볼 것 같으면은 비자를 면제한다든가 다른 나라들하고 회의를 해서 좀 애연을 확대를 한다든가. 러시아도 그래요. 러시아도 옛날에는 그 나라 이름이 터키라고 했는데 지금에는 튀르기예라고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친자유 진영 국가였는데 지금에는 친러시아 국가로 돼가고 있다. 러시아의 막대한 지하자원, 그다음에 그다음에 식량 이런 걸로 친러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준다.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런 반면에 이제 어떤 나라는 반대로 자기 나라 이익만 생각을 한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동맹국이든 친자유 국가든 간에 어떻게 되든 자기 나라만 이익을 챙긴다. 이렇게 러시아는 중국의 대정책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동남아시아라든가 우리나라, 한국, 일본도 국제 정세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친러 형태로 국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도 원래 친자유국가의 친자유국가 성향이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미국하고도 엄청난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내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어떤 나라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터키도 우리나라를 6.25 사변이 났을 때 터키도 우리나라를 참전을 해서 지원했던 나라입니다. 터키. 그 나라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튀르기예 발음하기도 참 힘듭니다. 막대한 러시아 가스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싸게 공급해 주잖아요.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애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튀르기에 옛날에 터키라는 나라한테 대량의 가스 공급을 해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친중 국가가 아니라고 해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국제 나라에서 나라를 자기 나라로 친중 친러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다. 걔네가 많이 퍼준다는 얘기죠. 그 반면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나라도 있다. 동맹국이나 아니면은 친자유 진영 국가들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국이라든가 일본이 만일에 친중 친러 국가로 형태가 변형이 된다면은 엄청난 자유 진영에 영향이 오게 됩니다. 지금의 러시아가 지금의 북한의 최첨단 기술을 이전시켜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지금의 북한 핵 개발 때문에 이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서 경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주고 풀어주겠다. 그러면은 한국보다 더 잘 살고 국방력도 강해지고 그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나 일본도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나라의 형태가. 그게 나라와 나라 간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우리가 이 가정을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이 저 나라가 저 집이 좋다. 저 집이 상당히 기술력도 좋고 아주 부자라서 많이 도와준다. 그리고 아주 무기도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세계에서 으뜸이다. 원래 러시아가 우주선은 러시아가 제일 먼저 발사를 시켰습니다. 공무원 시험에도 났지요. 러시아가 최초로 로켓 우주선을 발사시킨 게 이름이 스푸트니크호라고 제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우주선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우주선을 먼저 개발한 나라는 러시아다. 그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북한을 전격적으로 지원해주고 경제적, 인적, 물적, 정신적, 물적 모든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북한은 모든 제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대화도 안 하겠지요, 당연히. 러시아한테만 말만 잘 들으면은 러시아에서 다 도와줍니다. 러시아하고 또 북한하고 가스관을 연결해가지고 가스를 싸게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쌀이고 뭐고 공급도 해주고 그 다음에 군사 기술을 최첨단 기술을 이전시켜주고 그렇게 하는데 북한이 뭐가 아쉬워서 남한하고 대화를 하겠어요? 미국하고 대화를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사이를 분리시켜 놔야지만은 남한하고
대화도 하고 미국하고 대화도 한다. 그렇게 봅니다. 뭐가 아쉬워서 러시아에서 대폭 경제 지원을 해주고 대폭 군사 지원을 해주고 떵떵거리 뭐 남한보다 더 잘 사는데 아쉬운 점이라는 게 요마침도 없는데 남한하고 왜 해서 대화를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합니다. 미국하고도 노 대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의 이 상태에서 끝난다고 해도 그 다음에 그 한반도에서 또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저렇게 동맹 관계를 조약을 맺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틀릴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미국이 극약 처방을 하지 않는 이상 이 판도를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뭐 미사일 기술이든 모든 기술이 러시아보다 월등히 낫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북한에서도 러시아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분리가 안 되면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저기 회담할 그 아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북한하고 대화 안 해도 돼. 너 나라하고 골치 아파. 우리 러시아하고 뭐 잘만 지내면은 아주 배부르게 떡떡 먹고 쌀밥에 고깃국도 먹고 뭐 지원 다 해주는데 경제 제재 완전히 100% 풀렸다 이거야. 외국에서 경제 제재 너희들끼리 해봐. 우리는 러시아에서 다 도와주는데 옛날보다 더 좋다. 그렇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대화를 하겠어요? 안 합니다. 아쉬워야 미국 남한하고 개성공단을 뭐 설치해서 협력을 한다든가 철도를 연결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아쉬움이 없는데 쓸데없이 할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하고도 그 무역 관계라든가 모든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경제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많이 그 경제 쪽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은 한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등거리 외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입 수출해서 먹고 살잖아요. 동해안에서 지금의 뭐 석유 가스층을 지금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가스라든가 기름이 많이 나오는 유전이 발견됐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강국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중국 뭐 다른 나라하고 무역 사이가 안 좋아도 얼마든지 부유국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하자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지하자원이 많잖아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러시아 지하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땅덩어리도 큰데 우크라이나까지 완전히 침략을 해서 완전히 그 승리를 하게 되면은 전 세계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지요. 거기서 생산되는 식량을 퍼준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로. 이란, 중동 저쪽으로. 그리고 지하가스가 만년까지 쓸 수 있는 양이 많다. 전부 다 그 가스관을 연결해가지고 싸게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나라가 있겠어요? 그렇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는 그렇게 가는 추세인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나라도 있잖아요. 자기 나라 국익 우선주의로 가는 나라가 바로 그 반대 개념의 나라들이지요. 그렇다면은 살기 어렵고 그런데 그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요즘에 살기 어려우니까 국가 나라 빚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부도고 나게 생겼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살기 어려우면은. 그렇게 되면은 많이 퍼주고 협조적인 나라한테 그 친중 국가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국민들이 봉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건전 재정을 해가지고는 그 정권을 재창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의 빚이 많아가지고 내일에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일에 나라가 국가가 부도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빚을 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 내가 그래가지고 국가 재정 확대 정책을 써야 한다. 건전 재정, 긴축 재정은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는다. 전부 다 파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국민들이 봉기 일어나잖아요. 봉급 올려다 와. 물가가 비싸다. 먹고 살기 힘들다. 나라가 다 들고 일어나는데 국가가 존재할 수가 있나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에서 야, 너 나라 가스 좀 싸게 줄 테니까 가스관을 연결해가지고 싸게 공급해 줄 테니까 우리나라하고 잘 지내보자고. 그렇게 하면서 포섭할 거 아니에요. 일본이라든가 한국을. 그러면 한국도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렇으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이 친러 동맹, 친중 동맹으로 완전히 그 공산국가로 동맹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파기를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전 세계 어떤 나라는 국익 제1순위로 정책을 펴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딸려 있는 여러 약소 국가들은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결국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매달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 북한도 그렇게 됐잖아요. 한때는 그 전에는 그 러시아, 중국에서도 유엔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해가지고 경제 제재를 하자 해서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동참을 해서 북한의 경제 제재가 먹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힘드니까 남한에서 남한에서 우리하고 좀 대화를 하자. 손을 내미니까 그렇게 하자고. 개성공단도 설치해가지고 우리 좀 서로 경제를 좀 살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한때는 그랬잖아요. 한때는 우리나라가 그 러시아하고도 좋았고 국제사회에서 그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경제 제재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많은 동참을 했잖아요. 북한의 그 노동자들이 외국에 수출을 못하도록 해서 전부 다 북한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협조를 많이 했지요. 그럴 때는 북한에서 남한에서 대화를 하자. 손을 밀면은 대화에 응하지요. 미국의 지금의 현대 러시아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데 미국에서 대화 좀 하자. 안 됩니다. No.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완전히 러시아나 중국이 저기 북한을 감싸고 모든 것을 지원해 주면은 경제 제재가 먹혀들지 않습니다. 완전히 100% 풀립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대화를 하겠어요? 안 합니다. 점점 그 콧대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일본이라든가 한국도 중국, 러시아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걸 바로 러시아가 노리는 거예요. 내가 유엔 사무 회의에서 일본 참석자가 러시아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틀릴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IQ가 160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원리는 나라와 나라 간에 작동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파워가 있고 잘 사는 집이 있으면은 그 집으로 좀 쏠리게 돼 있어요. 그 집이 잘해주니까. 취직도 잘, 백이 있어가지고 취직도 잘 시켜주고, 어려우면 많이 도와주고,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없다고 그러면은 퍼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 집에 전부 다 쏠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국제사회에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에서 패배하거나 극약 처방을 해가지고 승리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핵무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지만은 러시아란다가 우크라이나는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체 미사일, 자체 드론, 자체 핵무장을 시켜야 해요.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우크라이나 그 국가는 핵 무장을 해가지고 많은 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핵 폐기를 하면은 절대로 침략을 안 하고 보존해 줄 테니까 핵 해제를 해라 해서 전부 다 핵무기를 버리고 이송시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그 약속을 지키나요? 전부 다 러시아에서 약속을 어기고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잖아요. 그 핵 무장을 하고 핵을 버리면은 영원히 침략을 안 하고 우크라이나는 자유롭게 살도록 침략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지켜졌나요? 어겼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핵 무장을 시켜도 러시아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한국은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핵무장을 시키고 자체 미사일 공장을 설치해가지고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최첨단 무기 기술을 우크라이나에다가 제공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 땅을 원상 회복하고 종전을 하게 되면은 제가 저번 앞에서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고 미적 해가지고 전쟁이 끝난다 하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